강원도에서 벌어진 아주 기막힌 이야기. 50대 여성 재력가와 18살 산골 청년의 결혼.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아시나요? 최근 몇 년간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뿐만 아니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곤 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중심, 강남 한복판에 50세에 가까운 박서진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다이아몬드 여왕으로 불리며 20년 넘게 스스로의 힘으로 부와 명성을 쌓아 올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가난한 시골 마을의 소녀였던 서진은 이제는 수많은 명품 주얼리 매장을 거느리고 대기업 총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와 권력을 모두 손에 쥔 성공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서진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외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과거의 남편은 더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게로 떠나버렸고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 하나만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좀처럼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죠. 수년 동안 그녀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공허함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동년배 친구들은 이미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텅 빈 대저택에서 홀로 외로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스며드는 한기에 이렇게 돈이 많으면 뭐하나, 기댈 어깨 하나 없는데라며 스스로에게 묻기 일쑤였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온 18살 청년이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손으로 벽돌을 나르던 민준. 그는 서진이 투자한 건설 현장의 인부였습니다. 그녀가 민준에게 시선을 빼앗긴 것은 잘생긴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티 없이 맑고 정직한 눈빛, 그리고 어린 나이답지 않은 성실함 때문이었죠. 그의 사정을 알게 된 서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은 일찍이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막노동으로 얻은 지병으로 위중했고 어머니는 바칠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가 벅찼습니다. 민준은 장남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하역장에서 짐을 나르며 아버지의 약값을 벌고 있었죠. 그 이야기는 강철 같던 서진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서진은 민준의 모습에서 자신의 가난하고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필사적으로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죠. 서진은 민준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밥 몇 끼와 옷가지로 시작해 나중에는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대주었죠. 민준은 부담스러워 여러 번 거절했지만 결국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호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마음속에 그 부유한 여인은 어느새 은인이자 예상치 못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진과 민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다이아몬드 재벌과 가난한 산골 청년으로 보였겠지만 두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묘한 영혼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민준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을 발견했고 민준은 사람을 압도하는 화려함 속에서 서진의 따뜻한 애정과 존중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전체를 뒤흔들 만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50대 다이아몬드 여왕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18살 산골 청년과 결혼한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조롱하는 사람, 호기심을 갖는 사람, 늙은이와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장과 인부, 모든 경계가 이 기묘한 결혼 앞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청첩장이 배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서울을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많은 사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50대 다이아몬드 여왕 서진이 18살 산골 청년 김민준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 며칠 만에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부터 길거리 포장마차까지 어디서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비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사람들은 이 결혼을 올해 가장 해괴한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중의 눈에 서진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명 다이아몬드 체인을 소유하고 상류층의 화려한 파티에 늘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50을 바라보는 그녀라면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걸맞은 성공한 사업가와 짝을 이루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김민준을 선택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가난한 강원도 산골 청년. 이제 막 고향을 떠나 돈을 벌러 온 풋내기였죠.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착하고 성실한 청년의 대명사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아꼈죠. 하지만 민준이 다이아몬드 재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른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애인데 3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여자와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이러다 우리 강원도 산골 사람들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 민준의 부모님은 서진 덕분에 목숨을 구한 터라 은혜를 잊을 수 없었지만 감사함과 세상의 날카로운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서진의 집안 사정도 나을 게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 준영은 어머니가 18살짜리 청년과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짧은 통화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 집안 체면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아몬드 사업가가 이제 막 20살 된 산고래랑 결혼한다니요. 세상 사람들이 제 얼굴에 대고 어떻게 비웃을지 아세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만 붉어졌죠.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타인의 시선과 명예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심장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한편 김민준은 공사장의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기에 찬 누군가는 그를 제비족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민준이 저놈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했네. 막노동꾼에서 예비 회장님 되셨어. 민준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서진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박 여사님은 재벌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자애로운 은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골의 소박한 오두막에서 민준은 부모님 곁에 앉았습니다. 쇠약해진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감정은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다. 네가 진심으로 박 여사님을 사랑한다면 아비어미는 막지 않으마. 하지만 기억하거라. 행복이란 게 배부른 밥 한 끼가 전부가 아니란다. 존중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남들이 비웃더라도 네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는 오직 너 자신만이 아는 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선택을 마쳤습니다. 서진과 자신, 전혀 다른 세계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기묘한 동질감을 찾은 것이었죠. 온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두 사람이 손을 굳게 잡는다면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저택에서도 서진은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비난, 아들의 원망,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민준의 맑고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 그녀를 다시 젊게 만들었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죠. 그 순간 서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 결혼 반드시 해야 해.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굳은 결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원도를 뒤흔든 기묘한 결혼식이 곧 거행될 참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란의 서막이었죠. 소문이 퍼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서진과 민준의 결혼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문양이 새겨진 붉은 청첩장, 소중한 분들을 정중히 모십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청첩장을 받아든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남 땅을 주름잡는 다이아몬드 여왕. 48세의 박서진이
이제 막 18살이 된 산골 청년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니. 이 소식은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SNS에는 수많은 조롱 섞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사랑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군요. 돈만 있다면. 혹은 더 악의적으로 산골 소년, 하룻밤 만에 인생 역전, 막노동꾼에서 재벌 남편으로. 많은 가십 언론사들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값싼 흥행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한편 민준이 태어난 강원도 산골 마을은 온통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너무 어려. 결혼이 뭔지나 알겠나? 자기보다 몇 배는 더 인생을 산 여자와 함께할 배짱이 있을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형이 다이아몬드 사장님이랑 결혼한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말이죠. 서진의 대저택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 준영은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후 며칠 만에 분노에 차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준영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비웃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다이아몬드 사업가로 수십 년 쌓아온 명성이 이 결혼 하나로 웃음거리가 됐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서진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슬픔이 어려 있었죠. 그녀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의 말이 걱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준영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안다. 하지만 엄마는 평생을 명예와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아왔어. 그들이 엄마의 밥 한 끼, 잠 한숨이라도 걱정해줬니? 엄마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다. 민준이는 비록 어리지만 엄마에게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줬어. 이 행복을 놓칠 수 없다. 어머니의 말에 준영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뒤로 흐느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동생뻘인 청년을 새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역시 공사장에서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가난한 인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향한 것은 의심스러운 시선과 조롱 섞인 뒷말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악의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분명 돈 때문일 거야. 진짜 사랑일 리가 없지. 어떤 이는 일부러 민준을 얼떨결에 신랑이라고 부르며 놀려댔고, 민준은 여러 번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허름한 숙소로 돌아온 밤, 민준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서진을 생각했습니다. 열등감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나를 구해준 그 여자를 지킬 힘이 내게 있을까? 하지만 산골의 추운 밤,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이기만 하면 된다. 남들은 비웃어도 네가 가는 길이 옳은지는 너만이 아는 게야. 민준은 거친 손을 다시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다가오고 세상은 더욱 시끄러워졌지만 서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강남 중심가의 가장 큰 호텔을 빌렸습니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서 특별히 맞춘 순백의 웨딩드레스, 그녀가 세심하게 고른 눈부신 다이아몬드 결혼반지. 서진에게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향한 용감한 선언이었죠. 그녀는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온갖 풍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서진과 민준의 마음속에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지만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기다리고 수군거리던 그 결혼식이 곧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서막을 올리면서 말이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은 온통 서진의 결혼식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50대 다이아몬드 여왕과 18살 산골 청년 김민준의 결혼식은 이곳을 기묘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도심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식 하객뿐만 아니라 세기의 결혼식을 직접 보려는
수백 명의 구경꾼들까지 몰려들었죠. 결혼식장은 온통 하얀 장미와 반짝이는 크리스털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와인과 진열된 다이아몬드들이 주인의 격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역시 박서진 회장님이야. 통이 정말 크시네. 하지만 곧 다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화려한들 저 나이 차이를 가릴 수는 없지. 오전 10시 정각 정문이 열리고 서진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긴 드레스 자락이 붉은 카펫 위를 스쳤고 정교하게 화장한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순결과 인내를 상징하는 하얀 난초 부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의 곁에는 민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식장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비웃음 소리도 들렸고 경멸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많은 조명 아래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모습이 그 무엇으로도 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객석에 앉아있던 서진의 아들 준영은 차가운 얼굴로 두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는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실수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반짝이는 행복의 빛을 보았을 때 준영의 마음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가 어머니의 얼굴에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예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교환하라고 하자 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민준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산골 청년의 거친 손은 떨렸지만 그의 시선은 서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소박하지만 정교한 백금 반지를 서진의 손에 끼워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두 사람의 애정 어린 시선이라는 것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들리더니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감동한 것은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편견에 맞서는 진정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밖의 여론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연회 테이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갈까? 저놈은 재산 상속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겠지. 몇몇 기자들은 몰래 영상을 찍고 사진을 촬영하며 예식 후에 자극적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상 위로 올라서는 순간 서진과 민준은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자 어떤 풍파에도 함께하겠다는 맹세의 날이었습니다. 서진이 민준을 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줘서. 민준은 서진의 손을 굳게 잡고 짧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식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결혼식은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의 달콤한 입맞춤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론, SNS, 그리고 길거리의 잡담까지 매일같이 다이아몬드 여왕 서진과 18살 산골 청년 김민준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밝힌 웨딩드레스부터 반짝이는 결혼반지, 신랑의 거친 손까지 모든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악의적으로 비유했습니다. 한쪽은 하늘이고 한쪽은 땅바닥인데 결혼해봤자 조만간 깨질 거야. 여론이 들끓는 동안 서진과 민준의 결혼 생활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소박한 오두막 생활에 익숙했던 민준은 이제 수백 평짜리 대저택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방구석마다 보석의 빛이 반짝이는 곳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공사장에 가는 대신 가정부가 준비한 화려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새하얀 시트가 씌워진 커다란 침대, 모든 것이 갖춰진 방은 민준에게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행복은 금세 압박감으로 변했습니다. 서진과 함께 집을 나설 때마다 민준은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마트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요.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면전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놈, 3대가 덕을 쌓았네. 18배 다이아몬드 사모님을 얻다니. 민준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안 상황도 편치 않았습니다. 서진의 아들 준영은 귀국한 이래로 줄곧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어머니를 빼앗아간 도둑처럼 여겼습니다. 식사 때마다 준영은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일어나 버렸고 그의 눈빛은 늘 민준을 향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준영이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여긴 산골 막노동꾼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은 그대로 굳었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걸 본 서진이 나섰습니다. 준영아, 말이 너무 심하구나. 어찌됐든 민준 씨는 내 남편이고 이 집안의 일원이야. 존중해야지. 하지만 준영은 물러서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고 계신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 동생 뻘인 녀석을 새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말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반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죠.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넓은 정원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아득했습니다. 고향 마을이 그리웠습니다. 친구들의 피리 소리,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던 오두막이 생각났습니다. 이 화려한 곳에서 아내가 있고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된 것 같을까요? 서진이 들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린애 말에 신경 쓰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 내가 돈 때문에 서진 씨 곁에 온 게 아니란 걸.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해. 그 생각이 매일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 업계의 일부 경쟁자들은 이 스캔들을 이용해 서진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진이 감정에 휘둘려 판단력이 흐려졌고 회사가 조만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몇몇 직원들이 사장님 뒤에서 수군거렸고 심지어 몰래 배신을 계획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맑은 눈빛으로 자신과 함께 맞서려는 청년 민준을 볼 때마다 그 결정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기묘한 결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시련은 사방에서 그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세상의 경멸, 가족의 반대, 그리고 사업상의 음모까지. 이 폭풍 속에서 과연 서진과 민준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요? 결혼식 이후 서진과 민준의 사랑 이야기는 모든 언론에서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길거리 찻집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기막힌 사랑 이야기, 다이아몬드 여왕과 18세 산골 청년, 수십억짜리 결혼식인가, 운명의 장난인가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말이죠. 그 글들은 서진과 민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의 결혼을 혹독한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사장님을 존경하고 어려워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등 뒤에서 몰래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단단히 홀리셨나봐. 이제 막 20살 된 애랑
결혼하시다니. 이러다 이 회사도 저 녀석 놀이터가 되겠네. 두고 보라고.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 그 말들은 특히 서진의 오랜 비서인 최 실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최 실장은 오랫동안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몰래 키워왔습니다. 서진의 명성이 여론의 비판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자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을 다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몰래 헛소문을 모으고 심지어 민준에 대한 거짓 이야기까지 지어내 퍼뜨렸습니다. 민준에게도 결혼 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서진과 함께 외출할 때마다 그는 조롱 섞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운도 좋지. 막노동하다가 다이아몬드 사장 남편이 됐으니 과연 몇 년이나 버틸까? 재산 분할 받을 날만 기다리다 사라지겠지? 민주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는 그런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은 소박하게 살았고 서로에게 그렇게 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그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저녁에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서진은 남편이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마음이 안 좋아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를 욕하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당신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더는 견딜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요. 서진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도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은 우리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 말에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해. 내가 돈 때문에 서진 씨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서진과 민준이 힘겹게 행복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회사에서는 악의적인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주요 거래처들이 협력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장이 어린 남편과 결혼한 이미지가 오래된 다이아몬드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인터넷 신문이 악의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결혼식 사진과 함께 다이아몬드와 돌멩이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 라는 비꼬는 문구를 달아서요. 서진은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사업에 대한 공격임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이 열심히 책을 읽고 글씨를 연습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서진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굳건히 서야 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야지. 하지만 서진은 바로 회사 내부에 자신과 민준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인 끝에 서진은 남편이 더 이상 세상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이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여론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넓은 식당에서 민준이 아직은 어색한 정장을 입고 있을 때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거창한 건 아니고 간단한 일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기회도 될 거고요. 그 말에 민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인다는 생각에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민준이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장님의 어린 남편이라는 이름은 모든 뒷담화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이제 그가 주눅든 모습으로 구겨진 하얀 셔츠를 입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검은 눈으로 나타나자 많은 이들이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역시 사장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지. 남편까지 회사로 데려오셨네. 저 산골 촌놈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창고관리 부서에 배치해 간단한 재고 확인과 장부 정리를 맡겼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민준이 신중함과 규율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민준은 서툴렀습니다. 삽과 망치를 잡는 데 익숙했지 서류나 컴퓨터 작업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친 손이 키보드 위에서 헤맸고 오타를 연발했습니다. 한 번은 수량을 잘못 확인해서 팀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일해야 했습니다. 창고 직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쇼일 뿐이야. 그 소식은 곧 서진의 오랜 비서인 최 실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타나자 그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최 실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머릿속에 계략이 떠올랐죠. 저 녀석이 웃음거리가 되면 내가 슬쩍 더 밀어붙여서 박 사장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때가 내 기회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창고에서 허둥대는 것을 보고 최 실장이 다정한 척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처음이라 어렵지? 뭐든 형한테 물어봐. 나 여기서 20년 일했어. 모르는 게 없다고. 민준은 그 말에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 뒤에 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최 실장은 교묘하게 몇 가지 사소한 부분을 틀리게 가르쳐 민준의 일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고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서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분노한 직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역시 사장 남편은 다르네.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특혜나 받. 소문은 외부 거래처까지 퍼져나갔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유명한 다이아몬드 회사가 이제 18살짜리 애한테 재고 관리를 맡긴다니 명성이 떨어질 만도 하지. 그날 저녁 민준은 넋이 나간 얼굴로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 같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와 풀이 죽은 남편을 보고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좌절하지 말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 실장은 이미 독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이 불길로 타올라 서진의 명성과 행복을 모두 태워버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회사에 발을 들인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김민준은 점차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처럼 허둥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작은 실수는 피할 수 없었죠. 고된 삶에서 막 벗어난 산골 청년에게 화려하고 규칙으로 가득하며 날카로운 시선이 쏠리는 사무실 환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셔츠를 입고 서진과 함께 회사로 향할 때마다 민준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어떤 사람은 서진에게는 깍듯하게 인사하면서도 그를 볼 때는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하거나 아예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런 시선들은 민준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여성 옆에 선 그림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민준은 가족의 희망이었고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가끔 글자가 틀리고 오류 메시지가 뜨면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치는 게 고작 저거야? 사장님이 괜히 밀어주시네. 배운 게 없으니 괭이질이나 하던 버릇 어디 가겠어. 그 말들은 소금처럼 그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민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진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웃음거리일 뿐일까? 민준이 괴로워하는 동안 서진의 집안 갈등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들 준영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로 노골적인 반대를 이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있는 민준을 볼 때마다 준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지 못한 준영이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제 친구 또래를 새아버지로 둔 다이아몬드 사장 아들이라고요. 제 명예는 생각 안 하세요?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역시 편견에 맞춰 사는 것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이해해줘야 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상관없어. 준영은 눈물을 머금은 채 비웃었습니다. 행복이요? 배운 것도 없는 어린애가 어머니께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그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 그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칼처럼 서진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우연히 모든 것을 들은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준영이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말임을 알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자신의 열등감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로 정원에 앉아 서울의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 마을과 부모님이 그리웠고 밭에서 땀 흘리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난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서진 씨에게 걸맞은 사람일까?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문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다가와 얇은 쇼를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탓하지도 묻지도 않고 그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그 여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서진의 충실한 비서 최 실장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위험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저 풋내기가 허우적대도록 그냥 둬. 어차피 이 세상에서 곧 삼켜지고 말 테니 그때가 되면 기회는 내 것이 될 거야. 화려한 결혼식 뒤에 가려졌던 서진과 민준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보이지 않는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론, 가족, 그리고 은밀한 음모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김민준의 결혼 소식은 서울뿐만 아니라 민준이 태어난 강원도 산골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읍내장에 다녀온 사람이 신문 몇 장이나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올 때마다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저놈 정말 인생 역전했네. 이제 다이아몬드 재벌 사위가 됐으니. 하지만 고개를 젓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자면 뭐해? 자기보다 30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했으니 나중에 어떻게 맘 편히 살겠어. 민준의 부모님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약하고 마른 아버지가 화롯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저 애는 이제 겨우 18인데 앞으로 긴 세월을 그 많은 손가락질을 견디며 살 수 있을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이미 결정한 걸 어쩌겠어요. 게다가 박 여사님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린 그분께 큰 빚을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도 볼 겸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화려한 대저택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민주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나가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집이 너무 그리웠어요. 서진은 시부모님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별도의 방을 마련해주고 식사 하나하나까지 정성껏 챙겼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비단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고 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고 웃음이 적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아들을 정원으로 불러내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마른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아비어미에게 솔직히 말해다오. 행복하냐? 밖에서 사람들이 험한 말을 많이 하더구나. 네가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그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솔직히 지쳐요.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뭘 하든 비난받고 집에서는 준영이 형이 저를 미워해요.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를 떠나면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차마 그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가 헤어지라거나 계속 살라고 강요하진 않으마. 다만 결혼이란 게 너에게 평온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렴.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거라면 상대방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신해야 한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서진이 자신을 아낀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은 여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론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열망이 끌어올랐습니다. 한편 거실에서 서진은 민준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 애는 이제 겨우 18, 아직 마음이 여린 아이입니다. 서진은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민준 씨를 제 삶으로 들인 건 구경거리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지킬 겁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잠자리에 든 후 서진은 민준과 함께 집 현관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봐요, 당신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증명해야 해요. 그분들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심이 서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모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결혼은 평온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평온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끝없는 폭풍의 연속일까? 어둠 속 대저택 문 밖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서진의 비서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불이 켜진 집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는 서진의 가족이 분열되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나설 기회였죠. 민준의 부모님이 다녀간 것이 서진과 어린 남편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될 줄 알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문 이후 가족 내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특히 서진의 아들 준영과 김민준 사이의 골은 더 벌어졌습니다. 준영은 어머니의 결혼 소식을 들은 날부터 분노에 차 있었는데 민준이 회사에서 어설프게 일하는 모습과 그의 부모님이 마치 당연한 듯 저택에 드나드는 것을 보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몇몇 사업가 친구들을 초대한 작은 파티에서 모두가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준영이 갑자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제 새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제 막 18살이고 강원도 산골에서 왔죠. 전문 분야는 집 나르기와 막노동이었는데 이제 저희 다이아몬드 가문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두 손은 떨리며 꽉 쥐어졌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그의 마음에 밝혔고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열등감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서진은 분노로 몸을 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영아, 무슨 말이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 애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어? 준영은 눈에 도전적인 빛을 띠며 비웃었습니다. 전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여기 계신 손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18살짜리 배운 것도 없는 청년이
자기들과 한 테이블에 앉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어머니는 대체 뭐가 자랑스러우세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자 많은 손님들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겠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댁의 갈등을 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갈수록 너무하는구나. 왜 엄마를 이해해주지 못하니? 엄마는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세상에 칭송이 필요한 게 아니야. 준영은 흐느끼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한편 창백해진 얼굴의 민주는 조용히 정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준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막노동꾼, 짐꾼, 세상의 웃음거리. 그 말들은 자신을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는 작은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어두웠죠. 서진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마 제가 틀렸나 봐요. 당신 인생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과 가족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서진은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틀린 건 저 바깥의 편견들이에요. 날 믿어요.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최 실장의 옅은 미소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계략으로 가득 찼죠. 서진 가족의 분열, 그것이 바로 그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최 실장은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강원도 촌놈 손에 놀아나고 있다. 박 사장이 사랑에 눈이 멀어 일을 소홀히 한다는 등의 이야기였죠. 그 거짓말들은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거래처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 실장은 교묘하게 직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듣자 하니 사장님이 저 친구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실 모양이야. 이 회사가 정말 18살짜리 애송이의 놀이터가 되는 거 아닐까? 최 실장의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 걸음씩 그는 서진과 민준을 그들의 두 번째 집,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영은 여전히 민준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서진은 그 중간에서 어린 남편을 보호하고 싶으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아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평온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었던 행복은 이제 온 가족을 긴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거친 폭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최 실장의 음흉한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무너뜨리고 민준을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첫 번째 독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파티가 폭풍처럼 지나간 후 최 실장은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준영과 김민준 사이의 분열은 너무나 명확했고 외부 여론도 그가 퍼뜨린 거짓말을 따라 들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다면 서진의 명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죠. 어느 날 오후 최 실장은 민준이 창고에서 열심히 재고를 확인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장부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넉살 좋게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꽤 잘하는데, 하지만 기억해도 이 다이아몬드 창고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박 사장님의 모든 걸 앗아갈 수 있어. 조심하라고. 민준은 고개를 들어 진지한 눈빛으로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꼼꼼히 확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끄덕임 뒤에서 최 실장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창고에 들어가 한 상자의 수량을 바꿔치기 하고는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차검수 부서에서 대조 작업을 하다가 즉시 수십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들어온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던데 담당자가 누구야? 바로 그 사장님 어린 남편 김민준이잖아. 불과 몇 시간 만에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이 몰래 훔쳐서 고향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일부 인터넷 신문은 심지어 다이아몬드 여왕의 어린 남편 횡령 혐의 연루라는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사람 같은 소리 하네. 저 녀석은 처음부터 한몫 챙길 생각뿐이었던 거야. 박 사장님, 사람 잘못 보셨네. 제 손으로 도둑을 키웠어. 민준은 그 말들을 들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해명했습니다.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맹세코 다이아몬드 한 개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멸, 어린 시선에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소식은 곧 서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창고에 들어섰을 때 어린 남편이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방 안에 모든 사람이 놀랐지만 최 실장이 교묘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께서 그를 믿으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랬을까요?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최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나도 장님이 아닙니다. 모든 CCTV를 다시 확인할 겁니다. 여기서 진실을 증명하겠어요. 최 실장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서진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강인했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CCTV 시스템을 다시 틀었을 때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영상에는 한밤중에 창고에 몰래 들어온 사람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는 익숙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봐. 저 녀석 맞잖아. 딱 저 체격이네. 서진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민준이 자신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애매한 증거는 오히려 누군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억측을 중단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정말 잘못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모함했다면 그 사람은 100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실장은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이 이렇게까지 맞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바깥 여론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서진과 민준의 명성은 충분히 흔들릴 테니까요.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민준은 서진의 어깨에 무너지듯 기댔습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왜 사람들은 항상 저를 나쁘게만 생각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서진은 그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기에 내가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 말아요. 내가 진실을 밝힐게요.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게요. 밖에서는 여론의 폭풍이 다시금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결의의 불꽃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두운 구석에서 최 실장은 자신의 다음 계략을 준비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창고에서 다이아몬드가 사라진 사건 이후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들은 일제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다이아몬드 여왕의 산골 출신 어린 남편, 절도혐의 연루, 수십억 결혼식의 결말, 박서진 회장 재앙을 맞다. 흐릿한 CCTV 영상은 악의적인 해설과 함께 편집되어 퍼져나갔고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녀석은 분명 돈만 노린 거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고를 쳐.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박서진 회장, 돈은 많아도 사람 보는 눈은 없네. 자업자득이지.
여론의 폭풍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서진이 침묵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서진은 회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날 수많은 언론사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다이아몬드 여왕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은 서진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죠.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여론이 제 남편 김민준 씨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민준 씨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밤, 그는 저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흐릿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누구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견장은 술렁거렸고 많은 기자들이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만약 언젠가 남편이 정말로 유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18살 청년과 결혼한 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옅게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 결혼은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제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 곁에 있는 남자를 믿습니다. 그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있는 겉모습 뒤에 서진이 자신의 삶과 사랑을 위해 용감하게 맞서는 한 명의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회견장 구석에 앉아있던 준영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민준을 변호하는 것을 들을수록 그의 분노는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준영은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방금 스스로를 얼마나 우습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어머니를 비웃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저 녀석을 감싸다니요. 집안의 명예, 그리고 제 생각은 안 하시는 겁니까? 서진은 아들을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준영아, 이해해야 한다. 엄마는 다이아몬드 회장일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여자이자 아내이기도 해. 여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릴 수는 없어. 준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죠. 사랑이요? 어머니는 쉰을 바라보시고 그는 이제 겨우 18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망입니다. 언젠가 그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 그때 후회하실 겁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옆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민주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해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서진은 홀로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막 찾은 행복이 무자비한 폭풍에 휩쓸리고 있음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고집스러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민준 씨를 버리지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지켜낼 거야. 다른 한편 어두운 사무실에서 최 실장은 의자에 기댄 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오늘의 기자회견이 여론을 더욱 들끓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래처의 신뢰가 무너지고 아들의 반대가 심해지면 다이아몬드 여왕은 서서히 고립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기회였죠.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김민준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딜 가나 의심의 눈초리와 몰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대응했지만 점차 그 침묵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계속 서진 씨의 그늘 아래서만 산다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까? 어느 날 밤 서진이 업무 전화를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민준이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트는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갓 글을 배우는 아이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본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저를 운 좋은 막노동꾼이라고 부르게 두고 싶지 않아요. 저도 기술을 배우고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에는 애틋함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나에게만 진실하면 충분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제 부모님과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민준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회사 창고에서 일을 도왔고 오후에는 집 근처야학에 등록했습니다. 저녁에는 서진의 친구가 소개해준 보석 세공기술 학원에 다녔습니다. 괭이와 삽을 잡던 손으로 이제는 작은 보석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손가락을 베어 피가 흘렀지만 민주는 끈기 있게 계속했습니다. 아플 때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멀리 계신 아버지가 사람답게 살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점차 회사 직원들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나르고 꼼꼼히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폭우가 쏟아져 창고에 물이 샜는데 민준은 경비원과 함께 비를 맞으며 상품을 덮고 옮기느라 흠뻑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득 사장님의 남편이 그저 의지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최 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이 몇몇 직원들의 호감을 얻기 시작하자 즉시 새로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듣자 하니 박 사장님이 민준이한테 매장 하나를 통째로 맡길 준비를 하신대. 18살짜리 애송이 손에 전 재산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 회사 내부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오래된 직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거래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어린 청년의 손에 회사의 미래가 달렸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서진의 아들 준영은 계속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기술을 배우느라 늦게 귀가했는데 손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준영이 비웃었습니다. 몇 달 보석 좀 깎는다고 대단한 사업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민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상처에 붕대를 감았지만 마음속의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해내야 해. 몇 번을 넘어져도 반드시 증명해 보일 거야. 그날 밤 서진은 잠든 어린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서툰 모습 뒤에 강인한 마음과 불굴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도 고개를 숙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요. 밖에서는 여론의 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저택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서진과 민주는 한 걸음씩 함께 모든 것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 실장이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자가 다음번에 악랄한 공격을 준비하며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김민주는 자신의 끈기를 점차 증명해 보였습니다. 보석 세공 기술 학원에서 보낸 고된 저녁 시간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서툰 손이 보석에 흠집만 냈지만 부지런히 관찰하고 기록하며 손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한 덕분에 민주는 점차 깔끔한 커팅을 해냈고 심지어 자신만의 개성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의 한 스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주 예리한 눈을 가졌어. 커팅은 아직 거칠지만 그 안에 혼이 담겨 있네. 계속하면 언젠가 훌륭한 장인이 될 거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이 깎고 다듬은 보석들을 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어린 남편을 보며 자랑스러움에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민준을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첫걸음만으로도 믿음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서진과 민준이 폭풍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동안 준영은 여전히 증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 준영이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몇몇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악성 소문, 그거 최 실장이 퍼뜨린 거라던데. 응,
나도 이상했어. 한밤중에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뿐이잖아. 하지만 누가 감히 말을 꺼내겠어. 그 말을 들은 준영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죠. 지금까지 준영은 민준을 그저 짐덩어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이아몬드 실종 사건이 민준이 아니라 최 실장의 계략이었다면 그 생각에 준영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친한 기술팀 직원을 찾아가 몰래 창고의 원본 CCTV 영상을 다시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번의 확인 끝에 그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누군가 편집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최 실장님밖에 없을 겁니다. 준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어머니 곁에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척하던 최 실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머니가 오랫동안 배신당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자신이 무심코 적의 편에 서서 민준을 치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영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는 어린 새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과 교만이, 다른 한쪽에는 최 실장이 진짜 범인이고 민준은 무고하다는 명백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양심이 고개를 들었고 준영은 사실을 바로 공개하는 대신 최 실장의 범행 현장을 직접 잡기 위해 그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최 실장은 점점 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회사가 소문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몇몇 거래처에 몰래 접촉했습니다. 때가 되면 큰 이익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죠. 그는 서진의 명성이 무너지면 주주들이 동요할 것이고 그때 자신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무렵 서진은 거래처를 지키느라 바빴고 민준은 기술을 배우며 점차 창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오직 준영만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민준의 억울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의 눈에서 증오는 희미해지고 대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고뇌가 자리 잡았습니다. 늦은 밤 준영은 창밖을 보다가 민준이 노란 등불 아래 앉아 작은 보석을 열심히 깎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끈기 있고 묵묵한 모습에서 준영은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는 비록 어리지만 진실한 남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준영은 자신이 민준을 경멸의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 생각을 털어놓기도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민준이 곧 다이아몬드 매장 하나를 통째로 관리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박 사장의 무모한 결정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회사는 흔들렸고 주요 거래처들은 진상을 밝히라며 직접 만나기를 요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 실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는 지금이 다음 공격을 가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이 성공하면 서진과 민준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김민준이 곧 다이아몬드 매장 하나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불과 며칠 만에 회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직원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휴게실에서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헌신했는데 이제 막 들어온 풋내기한테 밀리는 거야? 사장님이 완전히 눈이 머셨어. 정말 저 녀석한테 매장을 맡기면 이 브랜드는 조만간 망할 거야. 무거운 분위기가 곳곳에 감돌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심지어 퇴사하고 경쟁사로 옮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한편 주요 거래처들도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오랜 지인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전문성을 존중하지만 만약 정말 18살짜리 상골 청년에게 매장을 맡긴다면 더는 안심하고 협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아직 미숙할 때 그런 큰 책임을 맡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회사를 파괴할 목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바로 최 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20년 넘게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웠죠. 만약 간만으로 그를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최 실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했습니다. 그는 부서 사이를 오가며 웃는 얼굴로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교묘하게 불만을 부추겼습니다. 나도 그 소문을 듣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아. 어쨌든 결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다려 볼 수밖에. 그 애매한 말들은 내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 서진은 지친 눈빛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슬퍼하는 것을 본 민준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저 때문인 거죠? 만약 당신이 힘들다면 제가 회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당신이 평안할 수 있도록. 서진은 깜짝 놀라 어린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누군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내가 그가 원하는 대로 되게 두지 않을 테니까.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는 더 많이 노력해야만 아내가 이 폭풍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진과 민준이 힘겹게 버티는 동안 준영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날부터 그는 최 실장을 더욱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영은 일부러 회사에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위층에서 창고를 내려다보던 그는 최 실장의 익숙한 모습이 서류 뭉치를 든 채 몰래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영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를 뒤쫓았습니다. 최 실장은 기술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재빠르게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고 그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영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최 실장이 떠난 후 준영은 다가가 일부 CCTV 데이터 파일이 방금 편집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머니와 민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눈앞에 드러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침묵한다면 모함하는 자를 돕는 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에 서진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최 실장님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소문과 다이아몬드, 실종 사건의 배후에 그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서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준영이 더 이상 반대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 실장의 가면을 벗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불신이 점점 퍼져나갔고 어둠 속에서 최 실장은 자신의 계획이 곧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멸하던 사람, 바로 준영이 이 싸움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음모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민준이 곧 매장 관리를 맡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회사 내부를 흔든 후 그는 또 다른 연극을 꾸몄습니다. 이번 목표는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김민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국에서 수입된 다이아몬드 한 상자가 바꿔치기 된 사실이 발견되면서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안에 진짜 다이아몬드 상당수가 가짜돌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죠.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고 모든 시선은 즉시 최초 검수 담당자였던 민준에게로 쏠렸습니다. 또 저 사람이야. 한 직원이 내뱉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온 날부터 사고만 치네. 맞아. 돈 챙겨서 도망가려는 수작 아니야? 회사 내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일부는 일부러 과장하여 사장님의 어린 남편이
주범이라는 소문을 밖으로 퍼뜨렸습니다. 서진이 주요 거래처와 회의 중인 틈을 타 최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창고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검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김민준 씨죠. 최 실장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동조하며 민준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젊은 청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전 안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맹세코 전 이 상자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 속에서 민준의 맹세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모두에게서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서진이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을 때 그녀는 민준이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 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군중 앞에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유감입니다만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위해 단호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최 실장의 말에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서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서진은 똑바로 민준 곁으로 걸어가 그의 손을 잡고 직원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김민준 씨는 완전히 무죄이며 이 사건은 명백히 조사될 것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누군가를 모함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창고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지만 여론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 신문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강남 다이아몬드 회사, 또다시 의혹에 휩싸이다. 사장님의 어린 남편, 연이은 비리 스캔들. 넋이 나간 민준의 얼굴 사진이 퍼져나가며 SNS 전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 민준은 꼼짝 않고 앉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왜 항상 이렇죠? 제가 뭘 하든 의심받고 비난받고 아마 전 정말 이 세상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서진은 남편을 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믿고 절대로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이 폭풍은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 서진의 아들 준영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술팀 직원이 믿고 보내준 편집되지 않은 CCTV 데이터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릿한 영상 속에서 그는 바꿔치기 된 상자가 있던 창고에 몰래 들어가는 최 실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지금까지 그는 어머니와 민준에게 반대해왔지만 이제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가족과 회사를 파괴하고 있는 자는 바로 최 실장이었습니다. 만약 침묵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게 내버려두는 셈이었습니다. 늦은 밤 준영은 방에 홀로 앉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존심과 양심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영은 긴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어머니 편에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어둠 속에서 최 실장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적이 준영에게 조용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서진과 민준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바꿔치기 스캔들 이후 서진의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주요 거래처들이 일제히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일부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내부 소문은 모든 부서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김민준에게 향했고 그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준영은 지하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은 텅 빈 눈으로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을 본 그는 순간 놀랐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준영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죄라는 거 알아. 이 모든 것의 배우는 최 실장이야. 민준은 놀라움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본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어. 다이아몬드가 바꿔치기 된 날 밤 창고에 들어간 건 바로 그 사람이었어.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영상을 편집한 거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를 미워하셨잖아요. 준영은 한숨을 쉬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미워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미워한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 그리고 더는 어머니가 배신당하게 둘 수 없어. 그 순간 처음으로 준영과 민준 사이의 적대감이 사라지고 희미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진을 지키겠다는 공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용히 협력했습니다. 낮에는 준영이 최 실장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고, 밤에는 민준과 함께 시스템의 데이터를 몰래 확인하며 최 실장이 회사를 조종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여러 날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의 타자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준영은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친해지진 않았지만 준영의 눈에 비친 산골 청년은 더 이상 막노동꾼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조금씩 끈기 있게 배우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최 실장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오랜 인맥을 이용해 그는 거래처들에게 서진이 곧 민준에게 회사를 물려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사업을 18살짜리 산골 청년에게 맡기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발을 빼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소문은 치명타였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 중 하나였던 해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강남의 다이아몬드 제국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진은 회의실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갔죠.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자신의 사랑 때문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서진이 지친 눈빛으로 홀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와 준영이 형이 진실을 밝힐게요. 제가 무죄라는 걸, 그리고 당신이 저를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꼭 증명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서진은 돌아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떻게 준영과 함께하게 되었는지는 몰랐지만 가족이 단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음모도 그들을 파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 멀리서 최 실장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믿으며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적이 준영과 민준의 감시망에 들어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임박했고, 이번에는 권력을 쥐었던 자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진의 회사는 더욱 깊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의 계약 해지 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더 격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재무팀 직원이 금고를 확인하다가 현금 20억 원가량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즉시 충격에 휩싸였고, 마치 짜맞춘 각본처럼 모든 시선은 다시 김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지난번엔 다이아몬드, 이번엔 현금이라니. 더 이상 볼 것도 없네. 내가 말했잖아. 저 녀석은 돈 챙길 생각밖에 없다고. 사장님이 완전히 속으셨어. 혼란 속에서 최 실장이 나서서 비통한 척했지만 그의 말은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만 재무실 예비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저와 사장님 외에 바로 김민준 씨뿐입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댔고 일부 주주들은 서진에게 회사의 명예를 위해 철저히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불타올랐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시스템을 다시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단호한 말은 바깥의 폭풍을 더욱 거세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인터넷 신문들은 즉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다이아몬드 여왕, 연이은 횡령 혐의에도 어린 남편 감싸기. 서진의 명성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최 실장은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며칠 안에 주주들이 일제히 압력을 가해 서진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최소한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유일한 충신인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모든 계략이 준영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며칠간의 조용한 추적 끝에 준영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최 실장이 경쟁사와 몰래 나눈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 파일까지. 그날 밤 준영은 어머니와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증거를 찾았어요. 다이아몬드 바꿔치기부터 헛소문, 그리고 이번 현금 도난 사건까지 모든 배우는 최 실장이었어요. 서진은 놀라움과 감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는 감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로 저를 믿으시는군요. 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깊은 골이 메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진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동맹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가 모든 주주와 직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을 때 최 실장은 자신만만하게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준영이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이아몬드 바꿔치기 사건이 있던 날 밤 창고에 몰래 들어가는 최 실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와 얼굴은 부인할 수 없었죠. 이어서는 그가 경쟁사와 나눈 대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회사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속삭였고 주주들은 경악했습니다. 최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너희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준영은 침착하게 원본 데이터가 그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증거 서류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증거는 망치처럼 그의 모든 변명을 부숴버렸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준영이 자신과 민준을 지키기 위해 나설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봤죠?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한편 민준은 조용히 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억울함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줄에서 최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이 막혔고 법의 심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주회의에서 증거가 공개된 후 회사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충성스러운 비서로 알려졌던 최 실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는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주주들의 분노 어린 시선 앞에서 최 실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당신들은 고작 영상 몇 개와 데이터 파일 몇 개로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전부 조작될 수 있는 것들이야. 박서진이 다이아몬드 여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 마음만 먹으면 어떤 증거든 만들어낼 수 있지. 어쩌면 어린 남편의 잘못을 덮으려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연극을 꾸민 건지도 모르지. 회의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최 실장은 재빨리 기회를 포착하고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생각해봐. 저 녀석이 회사에 들어온 날부터 다이아몬드가 없어지고 현금이 사라졌어. 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단돈 1원도 훔친 적이 없어. 박서진이 체면을 구기기 싫어서
저 녀석을 구하려고 쇼를 하는 거라고. 일부 주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동요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최 실장을 의심했지만 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돈 때문에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조용히 앉아 배신자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최 실장이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문제를 확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명성은 계속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영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준영은 즉시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최 실장이 최근 몇몇 경쟁사로부터 의문의 거액을 여러 차례 입금받았다는 은행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최 실장님? 준영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최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컨설팅 비용이야. 내가 근무 외 시간에 부업도 못하나? 하지만 바로 그때 한 대주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하시오. 우리가 함께 일한 지 몇 년인데 당신이 외부 계약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소. 궤변은 그만두시오. 긴장된 분위기는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깨졌습니다. 한 무리의 경제범죄 수사팀 경찰들이 들어섰고 선두에 선 사람이 소환장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모 씨는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최 실장은 땀을 흘리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이 함정에 다 속는 거야? 나는 모함당한 거라고. 박서진, 바로 당신이 배우야. 당신이 저 녀석을 지키려고 나를 내쫓으려는 거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경멸하며 고개를 저었고 주주들은 일제히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진이 일어서서 고통이 가득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나는 당신을 믿었고 가족처럼 여겼소. 그런데 당신은 배신을 택했지.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이 회사 전체를 해친 거야.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경찰이 다가가 수백 명의 눈앞에서 최 실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저주를 퍼부으며 발버둥 쳤지만 더 이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빠르게 외부로 퍼져나가 즉시 뜨거운 뉴스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여왕의 오랜 비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체포. 그날 저녁 서진의 저택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달간의 긴장 끝에 평온함과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아내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이 형이 아니었다면 제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못했을 거예요. 서진은 아들을 향해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준영아. 내 덕분에 이 가족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준영은 어머니를 보고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모든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민준 씨를 항상 얕잡아 본 것은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폭풍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들을 잇는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최 실장의 체포 소식을 보도하며 그동안 민준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왔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산골 청년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장님의 어린 남편이 아니라 여론의 문매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한 남성으로 말이죠. 최 실장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전에 김민준을 조롱하던 자극적인 제목들은 이제 다른 문구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여왕의 오랜 비서, 주인 배신, 산골 출신 어린 남편, 오랜 누명 벗다. 여론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비웃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분위기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수군거리던 직원들은 이제 민준을 볼 때마다 민망해했습니다. 몇몇은 솔직하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준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준영도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준영이 민준을 보며 단호하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회주의자라고만 생각했던 건 잘못이었어. 사실 그만한 의지가 없었다면 그 모든 풍파를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준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감동이 서려 있었죠. 자신을 적으로 여겼던 사람이 미안하다는 두 단어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언젠가 형이 제가 서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어주셨으면 했어요. 곁에 앉아있던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더 이상 서로 다른 편에 서지 않고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순간을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진은 또 한 번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서진, 준영,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그 모습에 회견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의 모든 소문은 악의적인 음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제 가족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준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가 함께할 것임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후 준영이 나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반대했고 매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남자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와 그와 함께 이 회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회견장은 폭발할 듯 했습니다. 수많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많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폭풍우를 이겨낸 단결의 상징이 된 세 사람의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여론은 즉시 강력하게 돌아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아냥 대신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진짜였구나. 특히 저 상골 청년의 의지가 존경스럽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여성과 편견을 이겨낸 가족. 이것이야말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민준은 마치 평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경멸의 눈초리도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서진과 함께 길을 걸을 때 그는 고개를 당당히 들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저녁, 불이 환하게 켜진 저택에서 서진은 남편과 아들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도 진짜 가족을 갖게 됐구나. 민준은 서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고 준영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드물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폭풍은 물러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강원도의 바람이 여전히 불었지만 새로운 소문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한때 기이하다고 여겨졌던 사랑이 굳건한 진심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낸 것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모든 시련이 지나간 후 명예를 되찾은 서진과 김민준은 부귀영화 속에서 안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특히 과거의 민준처럼 가난하고 소외되어 일어설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과 나눌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은 남편 그리고 아들 준영과 함께 전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주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진은 봄날 장학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한 산골 지역 학생들, 특히 소수민족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가난한 아이였고 맨손으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찍 학업을 포기해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아이들이 저희처럼 힘든 길을 겪지 않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준영이 이어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머니와 민준 씨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일들 이후 저는 가장 큰 가치가 다이아몬드나 돈이 아니라 친절함과 인간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인한 어머니, 꿋꿋한 산골 청년, 그리고 한때 반대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아들. 세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은 강남 다이아몬드 회사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약속에 그치지 않고 서진과 민주는 직접 산골 마을로 올라가 첫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그날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나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줄 선물과 장학금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눈을 가졌지만 내일이면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까봐 늘 걱정했던 아이였죠. 이제 그는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늙은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아비 어미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해냈구나.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게다. 너의 사랑이 실수가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것을. 서진은 곁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웃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었으니까요. 도시로 돌아온 후 서진과 민준의 명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롱받는 기이한 커플이 아니라 용기와 인간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존경심을 담아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사랑, 실연에서 나눔의 여정으로.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저택, 이제 가족의 식사 시간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영과 민주는 함께 앉아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장학재단 확장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친아들이고 다른 한 명은 어린 남편. 마침내 공통의 언어를 찾은 그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평온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서울이 점차 잠들어갈 때 서진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세상을 침묵시키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용감하게 사랑하며 기꺼이 나누는 것에서 오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한때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한 사람은 평온을 찾았고 악한 자는 대가를 치렀으며 폭풍 속에서 새로운 인간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을 뒤흔들었던 이야기는 마침내 여론이 예측했던 파국이 아니라 인간애로 가득 찬 따뜻한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경멸의 시선, 조롱의 말들, 음흉한 계략과 비즈니스의 폭풍 속에서 서진과 김민주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세상의 눈에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 위한 용감한 선택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외로움과 배신을 겪었던 여인은 반평생이 지나서야 마침내 순수한 산골 청년 곁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산골 소년으로 제비족이라 멸시받던 민주는 끈기 있게 배우고 자신의 두 손과 자존심으로 일어서서 그의 사랑이 순수하고 강인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격렬하게 반대했던 아들 준영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관용과 사람을 편견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 실장과 같은 악인은 계략을 꾸미고 함정을 파며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진실은 한동안 가려질 수 있지만 정의와 양심의 빛은 언제나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큰 의미는 결혼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나 지위, 출신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진심, 책임감, 그리고 용기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비록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때 날카롭고 가혹했던 여론도 진정한 사랑의 굳건함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맑고 단단하다면 어떤 문매도 그것을 부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십시오. 사회적 편견이 당신의 행복을 빼앗게 두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은 항상 평온을 얻고 악한 자는 조만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믿으십시오.